외국인과 프리토킹, 보고서 요약하기, 텍스트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기까지 이 어려운 걸 모두 가능하게 해준 AI. 눈 깜짝할 사이에 다가온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신정민 조사역입니다. 경제와 인간을 탐구하는 경제인문학 지식쇼. 오늘 복카데미에서는 조성준 산업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AI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하면 AI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요즘 AI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것이 더 많아진 세상 같습니다. 네. 저도 호기심 때문에 챗GPT 같은 AI 프로그램을 몇 번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냥 편하고 신기해서 사용하는 거긴 한데 막상 저처럼 AI가 뭔지 잘 모르고 활용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AI의 도대체 정체가 뭔지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 AI 시대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컴퓨팅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컴퓨팅, 우리말로는 이제 연산 또는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인풋이 아웃풋으로 바뀌는 게 컴퓨팅입니다. 그 로깅 과정을 보시면 홍길동이라는 유저 아이디라면 홍길동이 우리 유저 중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 홍길동의 패스워드가 확인이 되면 그러면 들어오세요, 문 열어주는 거고요. 패스워드가 틀렸거나 또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애초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겠죠.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컴퓨팅입니다. 컴퓨팅이 되려면 이제 사실은 알고리즘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마치 우리 요리할 때 쓰는 레시피 같은데요. 국수를 주면 그걸로 막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이게 파스타도 나오고 냉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국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요즘 쓰고 있는 건 뭐죠? 얼굴 인식이잖아요. 얼굴을 딱 들이밀면 이 사람이 전에 자기 얼굴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보낸 이미지가 있고요. 지금 나한테 보낸 이미지가 있으면 이 얼굴 두 개를 놓고 같은 사람 얼굴인가? 이거를 비교하는 거는 개발자들이 노력을 아무리 해도 레시피를 못 만든 겁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못 만들다가 최근에는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AI라는 거죠. 그럼 AI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사람 개발자가 만든 게 아니라 수많은 얼굴 두 개를 놓고 이 두 얼굴은 동일이냐, 이 두 얼굴은 다른 사람 얼굴이야 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레시피를 만든 겁니다. 그럼 이렇게 AI가 데이터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수영 배운 적 있으시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수영장에 가서 딱 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군요 해서 제가 따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그냥 보고 흉내는 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코치가 딱 있어서 내 동작을 계속 옆에서 교정을 해주고요. 나는 그걸 계속 반복 훈련을 합니다. 뭐 한 일주일, 한 달 정도 하고 나면 어느 날부터 나도 모르게 이게 내가 쑥쑥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뇌의 가소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 안에 있는 뇌세포들 사이에 연결고리인 시냅스가 반복된 자극에 의해서 그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현상을 가지고 컴퓨터에다 그 현상을 그대로 한번 우리 복사해보자. 자극을 계속 주자. 그 자극이 바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교수님,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강의에서 AI의 특징을 ABC로 설명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ABC는 제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첫 번째 A는 개인의 능력을 굉장히 확장시켜준다. 마치 우리가 아이언맨이 자켓을 딱 입으면 완전히 슈퍼맨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 무슨 얘기냐면 개발자가 석 달 걸리던 소프트웨어를 챗GPT를 이용하면 3주 만에 만든다. 개인의 역량이 확 올라가는 거죠. B는 저는 배리어. 우리가 이제 언어 장막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이제 AI를 쓰면 가장 현대인들이 쓰고 있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써주기 때문에 언어 장벽, 문화 장벽 이런 것들이 AI가 굉장히 많이 허물어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C인데요. 이거는 저는 커버리지라고 합니다. 커버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가 아마 수백 수천 개가 나올 겁니다. 뭐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얘기도 나오고요, 축구협회 얘기도 나오고요, 막 계속 뉴스가 나와요.
증권사에 있는 분들은 그 뉴스를 하나씩 다 보면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이란하고 전쟁하면 혹시 유가가 오를까? 유가 관련된 주식을 뭘 사고 팔고 막 해야 되나? 이걸 사람이 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 뉴스가 막 수백 개, 수천 개가 들어오니까 사실은 실제 내가 그걸 보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거는 5개도 안 될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커버리지가 작다고 하는 거죠. 90% 이상 그냥 휙 지나가는 거예요, 내 옆으로. 근데 이걸 AI가 맡아서 해주면 100%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커버리지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이제 ABC로 제가 AI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AI 때문에 새로 생기게 되는 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I를 계속 만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AI에 대한 어떤 규제부터 시작해서 AI가 사고를 쳤을 때 보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의사인데 AI를 이용해서 진단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상품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AI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어떤 건 학습시키고 어떤 건 학습 안 시키고, 데이터 쪽에 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AI를 가르치는 그런 직업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욱 궁금한 것은 AI가 과연 우리 일자리를 모두 빼앗게 될 것인가 하는 거거든요. 벌써 어떤 일자리는 AI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도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총과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총이 사람을 죽이느냐 이런 말 있잖아요. 총은 사람을 못 죽입니다. 사람은 누가 죽이냐면 총을 어떤 사람이 들어서 다른 사람을 겨냥해서 쐈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AI도 똑같아요. AI가 사람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안 쓰는 사람을 몰아내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거는 AI를 못 쓰는 사람, 안 쓰는 사람들은 이제 설당이 없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AI로 인해서 감소될 직업군과 오히려 부상할 직업군이 구체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감소된다는 거는 그러면 결국 AI를 많이 갖다 쓰는 그 직종은 책에 있는 지식으로 승부를 거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는 금융,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의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 들어가는 잘 나가는 직종이 AI를 쓰려는 욕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런 직종이 굉장히 AI하고 이제 대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책에 있는 지식이 아닌 다른 걸로 승부를 거는 직종, 연예인이라든가 뭐 코미디언도 있을 거예요. 코미디언이 내가 되고 싶어서 제가 책을 100권을 읽으면 코미디언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인건비가 저렴한 쪽은 뭐 AI를 도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면 이게 별로 수지타산이 안 맞는, 그래서 소위 고소득,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직종, 이런 쪽이 AI를 많이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직업들 중에 AI로부터 대체될 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네, 무조건 AI를 배우셔야 되겠죠. 근데 사람의 본능이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배웠을수록 변하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보고 또 뭘 배우라고? 하기 싫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AI를 배우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이 있고요. 문제를 정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에 나오면 중요한 거는 내가 부산까지 어떻게 갈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는 부산에 가야 되나? 난 부산에 왜 가려고 하지? 부산에 가서 내가 누굴 만날 건데? 과연 그게 나한테 필요한가? 그런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은 점점 AI와 컴퓨터로 대체되는 게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그 능력,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AI 시대에는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기존의 해결 방법에 몰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어려워진 거죠. 굉장히 똑똑한 조수가 또는 비서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자질구레하고 반복적인 일은 걔한테 시키고 나는 좀 더 전략적인 무엇을 할 건가,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돼서 어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이 더 살아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모두가 배워야 된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한 30년 전에는
대한민국 전 세계 컴퓨터 붐이 불면서 모두가 컴퓨터를 배우자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많은 분들이 나 문과거든 이러면서 근데 문과인데 내가 왜 컴퓨터를 배워? 그럼 컴공과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버텼던 적도 있어요. 지금은 뭐 국문과 출신 면접할 때 컴퓨터 하세요 그러면 아마 나를 모욕하냐 아마 이렇게 반발할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전공 무관, 자기 업무 무관하게 다 컴퓨터를 하잖아요. 글도 다 읽지 않나요? 문맹과 컴맹을 그렇게 다 우리는 극복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다 잘 살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이제 AI가 다음 세 번째 오는 파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뭐 배울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배울 건가? 아니면 한 10년 후에 마지막으로 내가 배울 건가? 그것만 개인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성준 교수님과 함께 AI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AI가 뭔지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다면, 또 AI가 부족한 점을 파고들어서 개인적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면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도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겠네요. 그럼 다음 복아데미도 기대해 주세요.